안녕하세요. 후룽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컬리지 가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 경험이 없을 때 캐나다에서 유아교사를 할 수 있는지, 한국에서만 경험이 있을 때 유아교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결론만 얘기하자면, 네, 한국에서만 경력이 있어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한국에서 경험이 없다면 여기서 조금의 경험을 늘려서 아니면은 인터뷰를 잘 봐서 유아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공립 컬리지를 나왔는데요. 한국에서는 아이들하고 함께한 경험도 없고 뭐 특별한 경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쌓은 경험이 저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첫 영상에서 올린 것처럼 저는 발런티어로 시작해서 유아교사를 조금 했었어요. 근데 이제 메인 티처는 당연히 아니었고요. 어시스턴트로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조금 된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됐고, 또 학교에서 이제 졸업을 해서 취직을 하게 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뭐 무경력자도 당연히 캐나다 교사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를 잘 본다면요. 인터뷰에서 자신의 철학과 또 자기가 했던 경험, 그게 당장 유아교사랑 관련이 없을지라도 나는 이러이러 했을 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대처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캐나다 컬리지를 간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가는 게 좋은가라고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 뭐 유학원을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인데, 저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한다면 유학원에 물어보고 그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상담받아 본 경험에 의하면 일단은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언은 들으시되 그거를 무조건 따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이런 거에 판단하는 사람은 나니까요. 이런 학교에서 유아교사 학과가 있구나라는 정보를 안 뒤에 그 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지라는 걸 찾아보고 이제 지원을 하면 되거든요. 실제로 그 지원해야 하는 서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복잡하지도 않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자기가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겁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비자가 안 나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정말 착실히 자기가 준비하면 이렇게 안 나올 이유가 없고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언은 들으시되 그거를 반드시 따라가진 않아도 되고, 그만큼 자기도 자신의 일이니까 자기가 리서치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립이 좋은가 사립이 좋은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학원 같은 데에서는 사립을 많이 추천을 하죠. 커미션 비용도 있을 거고요. 그게 아마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공립에서 공부해본 경험을 얘기하자면 저는 공립이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학습 퀄리티가 좋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또 그런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내가 일단 돈을 냈으니까, 난 유학생으로서 큰 돈을 냈기 때문에 그거를 당연히 많이 누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가 되게 많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 한에서는 즐기려고, 그런 것들을 학생으로서 즐기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 것 빼고는 비용 차이도 엄청 크진 않아요. 공립이라고 해서 엄청 싸거나 그렇진 않고 더 비싼 경우도 있긴 해요, 사립보다. 근데 당연히 그만큼 공립이니까 학생 서비스나 그런 응답 오는 것도 당연히 빠르고요. 또 뭐 이렇게 해결하는데 수월하고, 또 나중에 졸업 후에 학생 비자, 취업 비자가 나오니까요.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공립 유학생 비용을 대는 이유가 그 포스트 그레이지 워크 퍼밋 비자를 받기 위해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큰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근데 사립도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지불할 비용이라면 이왕이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는 공립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업의 퀄리티도 훨씬 더 낫고요. 그리고 사립의 경우 장점으로 유학원에서 얘기한 이유는 뭐 학교 과정이 빨리 끝난다, 이런 이유를 대는데요. 저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밴쿠버의 경우에는 공립학교여도
2년 과정이지만은 1년 안에 끝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학교를 졸업하면 당연히 포스트 그레이지 워크 퍼밋이 3년으로 나오고요. 왜냐면 학교 레터에 2년 디플로마라고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런 곳을 이제 입학하면 되는 거고, 그런 이유로 이제 사립을 꼭 선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로 사립을 가는 게 있겠죠. 바로 영어 점수입니다. 네, 영어 점수가 있습니다. 공립을 갈 때는 특정 IELTS 점수가 필요한데요. IELTS 혹은 아마 토플도 볼 거예요. 옛날에는 듀오링고도 봤는데 요즘은 안 보는 걸로 알고 있고요. IELTS 특정 점수를 받아야 갈 수 있는 그런 단점, 아닌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공부라는 건요, 결국 하게 되거든요. 학교를 들어가든 직장을 들어가든 그리고 내가 나중에 영주권을 지원하든 결국은 어디서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어 시험을 좀 공부해서라도 공립을 들어가는 게, 이왕 학교를 갈 거라면 공립을 들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일을 바로 잡았습니다. 바로 잡은 후에 바로 시험을 봤고요.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게 취약한지, 그리고 내가 어떤 거를 포기해야 할지라고 이렇게 적어뒀어요. 왜냐면은 이 입학을 하기 위한 영어 점수는 특정 점수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엄청 잘하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포기할 부분은 조금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서 내가 부족한 것만 공부를 좀 하고, 거기에 덧대어서 이제 기출 답안 같은 게 있잖아요. 예상 문제집이라든지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계속 연습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한 달 뒤에 시험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바로 접수를 했습니다. 일단 접수를 해놓으면 내가 시험을 보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이 뭐 일주일 전에라도 공부를 하게 마련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험일을 질질 끌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게 도움되지도 않고요. 우리가 뭐 100의 시간이 있다고 해서 100의 시간 전부를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시험만큼은 몰입, 그 당장 영어 점수를 위한 몰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중과 몰입. 그게 바로 영어 시험 점수가 나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또 생각나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